안녕하십니까. 농업인율의 황운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그것이 알고 싶다 편,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실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사 및 조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수와 상담을 하고 나면은 일단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상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때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는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단계를 먼저 보자면은, 조사위원회는 실제로 실무에서는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인사부서에서 담당하거나,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 담당자들이 보통은 주체가 돼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의무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사부서에서 주관해서 담당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진행 프로세스상 피해자도 조사하고요, 가해자도 조사하게 되고 참고인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게 원칙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서면 조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실무상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조사 담당자가 한 명이 구성이 돼서 만약에 피해자 조사나 가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사실 면담을 하거나 조사한 면담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혼자 하기엔 좀 벅찹니다. 막 면담 기록도 해야 되고 사실 질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통상 2명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보통 타이핑을 하거나, 보통 한 명은 질의를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담당자 2명이서 압박과 회유를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조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역할이 한 명이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2명 이상의 투입이 돼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혼자 조사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증인, 같이 조사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사 과정에서의 마찰,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2명이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나중에는 더 조사 과정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은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사이의 갈등도 문제지만 회사와의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사 담당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상당수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2명 이상이 조사 담당자로 투입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관계 확정입니다. 실제 실무 과정에서 이 사실관계 확정은 사실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실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심의를 진행하는데요. 사실은 이 조사위원회 단계에서도 실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심의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조사 결과 보고를 실제 당사자를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회사에서 사실관계의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대기업 같은 경우나 일단 자문노무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노무사에게 실제로 사실관계 정리해서 넘기면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나 징계 양정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조사 진행하는 과정이나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조사 과정 중간이라도 조정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 절차는 명심하셔야 될 게, 피해자가 원하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할 수 있고요. 오히려 회사가 주선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조정 절차는 크게 세 가지 절차입니다. 피해 요구안을 확인하고, 요구안이 수용된다면 합의안을 작성하고, 합의안이 작성되면은 합의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피해 요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사과나 재발령 방지에 대한 약속이나 이외의 배치 전환, 부서의 배치 전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가해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여기에 수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라도 가해자가 수용하지 어렵다,
가해자가 이를 수용하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조사 절차가 개시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양 당사자가 합의안이 어느 정도 수용된다면요, 합의안을 작성하고요. 합의안을 작성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내용을 표기하고 비밀 유지와 관련된 내용도 가능하면 넣어서 이 이후로는 좀 이 사안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안에 대한 이행 여부는 사실 1개월 이내가 원칙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해된 부분은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실무상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한 빠르면 빠를수록 조금 더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의안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이 잘 이행됐는지를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됐다면은 이 사건 내부 종결이 되겠지만, 만약에 합의안의 내용 조치가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조사 절차, 심의 절차로 다시 재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사 절차 혹은 조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무상 유의해야 될 팁을 몇 가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 주체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 조사를 할 때 이 조사 주체를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나 다른 외부 전문가를 조금 섭외해서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 저한테도 뭐 외부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용역이나 혹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신중히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객관적인 조사, 회사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한다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지만, 이게 지금 당시는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를 섭외했지만 그럼 매번 그 이후에도 외부 전문가를 섭외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외부 전문가를 섭외했는데 다음 똑같은 사건이 발생됐을 때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지 않는다면은 내부 구성원들은 또 객관성 혹은 투명,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 자체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좀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민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으로 정말 판단이 어렵고 조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예외적인 사건이라면은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은 내부에서 조사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사 시 보안 유지가 필수입니다. 그 이전에도 상담과 접수를 할 때 보안을 강조드렸는데, 조사 과정에서도요,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에 대한 보안 서약도 필수고요. 더불어서 조사하는 조사 담당자 혹은 조사 보고자 이 보안에 대한 유지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 담당자, 조사받는 임원까지도 보안 사역과 관련된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 간 조사 순서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피해자를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 누구를 먼저 조사하느냐? 물론 가해자 먼저 조사할 수 있겠지만 좀 그 사건을 조금 원활하게 수사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첫 번째, 피해자를 조사한 이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참고인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정황 데이터 증거들을 먼저 사전에 확보한 이후에 이 확보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가해자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정황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가해자가 그런 입증에 대한 부분 혹은 진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피해자, 참고인, 가해자 진술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가 피해자하고 가해자 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사실들이 확인되면 참고인 조사를 하고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또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피해자 조사 이후 참고인 조사, 가해자 조사 순으로 하시는 것이 현장에서는 조금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조사 과정에서의 녹취 문제입니다. 녹취. 피해자들도 그렇고 참고인 조사도 그렇고 가해자 조사도 그렇고 우리가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질의도 하고 질의를 한 거 외에 별도로 녹취를 그 진술서, 서면 진술서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의 갈등도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약에 일부 회사와 갈등이 있다면은 이 조사 과정에서의 갈등도 나중에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 과정이나 조사 과정의 면담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진술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정확하게 조사 담당자가 녹취를 해놓는 과정도 상당 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실무, 그 중에서도 조사 및 조정편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과정과 실무상 필요한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심의나 조치 등 실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